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에너지 시장이 여전히 급변동하고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또 기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8개월째인데요. 겨울의 에너지 대란 또 원자재 다시 오른다는데요. 또 유가 전망도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겨울이 아주 큰 걱정인데 네.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해상에서 폭파가 됐습니다. 네. 누가 했냐 설왕설래인데 푸틴이 살아있는 관이 있다. 원하면 가스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로존은 뜨뜻미지만 반응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노드스트림 1이 그때 해저에서 갑자기 터졌거든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군이 그 해상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현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공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 지금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정지시켜 놓은 이 노드스트림 2를 이제 그래도 파이프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가 유럽에 공급을 해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던져본 거죠. 그렇게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럽이 이제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겨울 난방까지는 이제 좀 가능한데 네. 발전은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의 그 가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채울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난방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EU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독일이 여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독일 말고 이제 EU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즉 프라이스 캡을 놓고서 그 이상은 못 준다 이러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현재 시장가를 얘기하는 러시아하고는 조금 합의에는 평행선을 좀 긋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뭐 지금 다급하긴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내미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형국이죠. 네,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그러면 또 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가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가스 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가스를 EU가 공동 구매하겠다 이런 지금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 방법이고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그러니까 EU존에서 유로존에서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그 합의를 해가지고 프라이스 캡을 준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가격으로 대줄 수 있는 업체들을 찾자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같은 경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가스를 공급을 받기로 이제 약속을 했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단 앞으로 그 에미레이트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현재 천연가스를 2배 정도 더 증산하겠다 해가지고 2027년까지 그렇게 2배를 더 증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희망은 있지만 아직 좀 먼 얘기니까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EU가 미국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서 LNG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액화한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오고 있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비싸게 매겨놨는데 그걸 액화한 거니까 더 비싸게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EU가 천연가스를 공동구매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 또 지금 그 카타르가 결국은 이제 그다음 해안이 되는데 카타르에서도 이거를 바로 그만큼 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서 가져오는 이란은 지금 제재를 맡고 있으니까는 그 천연가스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제 EU가 천연가스 이외에 다른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올겨울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중요한데요. 유가 얘기로 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하고 나서부터 유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사우디는 또 러시아하고 손잡고 오펙 플러스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유가는 좀 윗방향입니까 여기서? 아니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반영됐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네. 반영이 됐고 행보세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해서 다음 달부터 해서
하루에 이 일산 200만 배럴을 이제 감산을 합의를 한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추이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10만 배럴 증산한다 그랬다가 10만 배럴을 감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하루 200만 배럴, 일산 200만 배럴을 더 줄인다. 즉 이 전 세계가 하루에 한 1억 배럴, 9,800에서 한 1억 배럴 정도의 그 원유를 소비를 하는데 그 중에 2% 정도를 지금 더 감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보통 이런 그 비탄력적인 원자재, 특히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5% 이상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정도로 지금 그 가격이 잡혀가지고 선방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현재 WTI 그 11월물 대표물을 보시게 되면 현재 배럴당 85달러에서 95달러대를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자리를 아무래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 감산으로 해서 가격 급등 가능성은 아마 11월에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산 얘기 나오면서 90달러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WTI 기준입니다. 85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만나러 가면서까지 사실은 고개 숙이고 그죠? 예, 손잡고 그랬는데 지금 사우디는 미국에 약간 뒤통수를 치는 격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좀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외교적인 좀 또 분쟁 내지는 유가가 안 내려가면서 인플레 피크아웃이 좀 멀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는 네. 게 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노동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제 Bureau of Labor Statistics 쪽에서 나온 건데 요 파란 회사 이 제일 위에 게 이제 에너지 즉 유가에 대한 건데 네. 유가는 지금 꾸준하게 요 인플레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까만색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서비스 분야 쪽인데 예.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서 나온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더 커졌다. 즉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누르면서 이 연동이 돼 있던 페트로달러 즉 그 석유 가격이 오히려 조금 더 꺾였다라고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큰 그 근원 CPI가 40년 내로 지금 최고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또 다른 그 노동통계청의 자료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현재 그 80년대 초에 그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당시에 그때의 근원 CPI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같은 경우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상당히 흔들렸던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에서 그 펄 볼커가 나와서 그 엄청난 그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을 잡던 그 시즌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왔을 때 보면은 이제 거의 그 시즌하고 비슷한 근원 물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연준이 더 크게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곡물 가격은 굉장히 최근에 안정된 걸로 봤는데 곡물가가 다시 올라요? 그리고 또 최근 원자재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리튬이잖아요. 네네. 리튬 가격도 오르나요? 지금 일단 우선 곡물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그 3대장이 밀하고 대두 옥수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례대로 해놨는데 지금 밀 가격 같은 경우는 횡보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대충 한 7월 7달러 정도에서 안정세를 보였는데 지금 9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거의 한 30% 이상 올랐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저점에서. 네, 저점 대비했을 때 이미 30%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 자리를 계속 횡보를 하다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 밀의 작황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대두는 지금 이 우리 중국에서 그 시진핑 주석 3년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잡는데 지금 바닥을 잡고 재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 관계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대두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미중 관계는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올라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거는 오히려 지금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갭을 메꾸고 올라가다가 지금 횡보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7달러 30센트대까지 부셜당 요 자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아직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원료인 리튬 가격 오른 게 2차 전지주의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리튬 네네. 가격은요? 이 리튬은 지금 이제 요 investing.com 자료 네. 요걸 보시게 되면 이게 5년치 자료인데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고 요게 지금 톤당 55만 2,500 위안입니다. 그 중국 예. 위안화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한 톤당 1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죠 지금. 그럼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는 요 가격이 현재 2차 전지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비싸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운드당 거래로 한다 그래도 상당히 이제 그 비싼 그런 거래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차 전지에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CATL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서 200% 이상의 순이익을 지금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수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인산철 분야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하이니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리튬이온은 좀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너지 관련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에너지 시장이 그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천연 가격, 가스 가격하고 이제 유가를 따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됐는데 지금은 디커플링이 돼서 천연가스 가격은 따로 보셔야 되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우선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은 지금 이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2023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상당한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